안녕하세요. 자, 17주차 좀 어렵기는 어렵다. 오타가 하나 있습니다. 요거를 정정을 좀 해준다. 나가 이제 우름이 타는 가을강 설명이야. 다로 돼 있는데 컴퓨터로 이렇게 그대로 교재를 만들면서 옮겼는데도 컴퓨터 자체가 바꿔버렸어. 그래서 오타가 좀 생겼고 잠깐 16주차의 그 6시그마 품질 향상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거기 그래프를 보세요. 수치 대입을 통해서 시그마와 시그마 배수의 관계를 좀 이해해 본다면 그래프를 잘 보면 평균이 한가운데 있어. 평균에다가 0이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규격상한, 규격하한까지가 자 그래프가 한가운데 있어. 평균이 제로. 그 다음에 이제 규격상한까지의 거리를 1이라고 하는 거야. 1. 그러면 이제 규격하한 쪽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규격하한은 마이너스 1이고 규격상한은 1이 된다. 자, 이 그래프를 먼저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평균을 0, 규격상한을 1로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평균과 규격상한까지의 거리는 1이 되면서 A와 B 공정 모두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A 공정의 분포에는 시그마 A라고 되어 있는 게 있죠. 시그마 A. B 공정은 이제 시그마 B야. 자, 요게 시그마 A고 B 공정은 시그마 B가 된다. 거기 그래프를 잘 보면 시그마 A하고 시그마 B가 나와. 시그마 A는 A 공정의 분포. 자, 시그마 A는 A 공정의 표준 편차입니다. 시그마 B는 B 공정의 표준 편차다. 제시문의 그 1문단, 첫 번째 문단에서 상대적으로 균일한 제품을 생산할수록 표준 편차의 값이 작다고 나와 있어. 표준 편차의 값이 작다. 그래서 시그마 A가 훨씬 더 작은 거야. 시그마 A는 균일해. 그런데 이제 시그마 B는 자, 요걸 0.01이라고 한다면 요건 0.1. 시그마 B는 불량품이 나오죠. 자, 이건 이제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고. 자, 그래서 임의로 시그마 A를 0.01이라고 하고 시그마 B를 0.1로 생각을 해봅시다. 제시문의 둘째 문단에서 보면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를 시그마의 배수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어. 그러면 A 공정은 평균에서 규격 상한까지의 거리는 1이니까 시그마 A가 0.01이야. 그런데 배수는 높을수록 좋아요. 그래서 곱하기 0.01을 곱해서 1이 되려면 배수는 100배수가 되는 거야. A 공정은 이제 시그마는 굉장히 적고 이게 이제 100배수 곱하기 100을 해줘야지 1이 된다. 다음 B 공정을 보면은 똑같이 1이 될 때 시그마는 0.1이야. 그런데 배수는 10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배수는 높은 게 좋고 시그마는 낮은 게 좋은 거지. 그래서 1문단, 2문단이 결합이 되어서 제시문을 이해를 해야 된다. 자, A 공정의 시그마 배수 100입니다. B 공정의 시그마 배수 10의 10배가 되죠. 따라서 시그마 배수가 커질수록 표준 편차는 상대적으로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자, 시그마 배수와 시그마 사이의 반비례 관계가 성립합니다. 시그마 배수가 크다는 것은 불량률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선생님이 이제 수업 때 그 예로 들어서 설명한 건 자, 6시그마는 6 곱하기 자, 시그마는 작은 게 좋다. 1시그마 개념이었고 요게 이제 훨씬 더 좋은 거고 만약에 2시그마나 3시그마가 나오면 배수가 3 곱하기 2시그마가 되니까 요거 이제 불량률이 많이 나와. 시그마 배수는 6이 높으니까 좋고 시그마는 1이 더 아래니까 좋다. 균일하다라는 뜻이야. 요건 2시그마니까 불량률이 있다는 거고 시그마 배수도 낮습니다. 그래서 A 공정 자체가 가장 좋다는 거야. 그래서 요거 A 공정하고 B 공정에서 그래프를 언급을 안 했는데 그 그래프 자체를 평균에다 0으로 놓고 규격상한 플러스 1, 규격하한 마이너스 1로 놓고 규격상한을 1이라고 했을 때 1이 나오는 것은 시그마가 낮을 때 배수는 높아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시그마가 높으면 배수가 좀 더 낮아서 B 공정은 불량률이 많다로 이해를 하면 돼. 그래프 자체에서 달려있다. 자, 오늘 시험 본 것 중에서 11번, 12번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황만건은 이렇게 말했다라는 건 사관학교에 먼저 출제가 됐고 성석재 소설은 아직 한 번도 수능이나 평가원에 나온 적은 없다.
그런데 이제 2010년 수능의 관촌수필에서 옹점이 그 고전의 전 양식을 수용한 현대 소설로 주목을 받았던 관촌수필이 2010년 수능에 나왔었는데 요게 이제 2010년 3월 교육청에도 출제가 된 겁니다. 그 12번 문제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문맥으로 파악을 해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은. 자, 들어가 보자. 제시문. 지금 이게 역순행적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투리가 많이 나오죠. 현대사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의식이 있다. 자, 이게 전의 양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춘향전, 뭐 흥부전, 심청전, 전의 양식을, 심생전도 마찬가지. 요걸 이제 현대적으로 계승한 거야. 현대적으로 계승한 소설이다. 전 양식, 고전 소설의 전 양식을 현대적으로 또는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거다. 창조적으로 재구성한 소설이다. 요게 이제 2010년도의 관촌수필이야. 2010 관촌수필. 여기서는 이제 2003년도 관촌수필은 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인데 2010년도의 관촌수필은 주체성이 가장 뛰어난 인물로 옹점이를 예로 들어서 출제가 됐던 문제다. 자, 앞부분 줄거리 보면 황만근이 새벽에 경운기를 타고 나가서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자, 밑줄거 다음 날이 되어도 돌아오지 않는다. 중심 사건을 제시했어요. 호기심을 유발하고 있죠. 민씨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민씨는 황만근을 이해하고 동정하는 인물이야. 그런데 이제 서울에서 귀농한 인물이다. 서울에서 귀농한 인물이 됩니다. 황만근 마을의 꾸준 일을 도맡아 합니다. 그 중략 부분 줄거리에도 나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의 무시와 비웃음을 받으며 살아가는 어수룩한 인물이죠. 그런데 다른 사람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할 줄 아는 인물이다. 이렇게 정리를 딱 해주면 돼. 자, 황만근이 주인공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민씨는 황만근을 이해하는 사람이고 마을 이장은 부정적인 인물이야. 민씨는 이장이 골기대회 전날 황만근을 따로 불러 무슨 말을 건네던 것을 기억해냈다. 자, 무슨 말은 이제 드러나지만 경운기를 타고 골기대회에 가야 한다는 투쟁 방침을 전달한 다음 황만근에게 이제 고장난 경운기라 하더라도 경운기를 끌고 와라 이렇게 시킨 사람이야. 그젯밤에 내일 골기대회 한다고 사람들 모였을 때 이장님이 황만근 씨에게 뭐라고 하셨죠? 모임 끝난 뒤에. 이장은 민씨를 흘기듯 노려보았다. 왜 농민 보고 농민 골기대회에 꼭 나오라 했는데 뭐가 잘못됐나? 민씨는 자신도 모르게 따진 어조가 되었다. 군 전체가 모두 모여도 몇 명 안 되었다면서요. 그런 자리에 황만근 씨가 꼭 가야 합니까? 아니 황만근 씨만 가야 할 이유라도 있습니까? 따로 황만근 씨한테 부탁을 할 정도로. 이 사람이 뭐라 하는기라. 이장이 동민한테 농가부채 탕감 촉구 전국 농민 총골기대회가 있다. 꼭 참석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자 하는데 뭐가 잘못됐다 말이라. 자, 우리의 입장 농가의 부채를 탕감해 달라는 입장인데 잘못이라는 게 아니고요. 다른 사람들은 다 돌아왔는데 왜 황만근 씨만 못 오고 있나 하는 겁니다. 자, 고장난 경운기를 혼자 타고 갔다가 혼자 끌고 갔다가 비명 횡사한 인물이야. 내가 아나 읍에 가보이 장날이더라고. 보나마나 어디서 술 처먹고 주질러 앉았을 기라. 자, 황만근에 대한 이장의 부정적 인식이 있습니다. 백리길을 경운기를 끌고 갔으니 시간도 많이 걸릴 끼고 다른 사람들은 말이 없었고 민씨와 이장만이 공을 주고받는 꼴이 되어버렸다. 글쎄 그 자리에 꼭 황만근 씨만 경운기를 끌고 갔어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고장난 경운기를. 경운기를 끌고 오라는 게 내 말이라. 투쟁 방침이 그렇다 카이. 기운기도 그렇지 고장은 무신 고장. 망거이가 그걸 하루 이틀 몰았나? 남들이 못 mon다 뿐이지. 그럼 이장님은 왜 경운기를 안 타고 가고 트럭을 타고 가셨나요?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농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자, 이장은 투쟁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자, 자가당착, 모순, 이율배반적인 인물이야. 아랫사람한테는
솔선수범을 해야 될 처지인데 투쟁 방침을 지키지 않았다. 자, 이장님부터 솔선수범을 해야지. 다른 농민들이 따라할 텐데 지금 거꾸로 되었지 않습니까? 자, 거기 12번에 1번 기억을 보겠습니다. 이장은 방침을 내세우며 투쟁 방침이죠.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자, 니은 민씨. 민씨는 상식적인 이치를 들어서 이장의 잘못을 따지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솔선수범하여 사람들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을 하는 거죠. 자, 디귿이다. 내가 민사무소에서 인원 점검하고 다른 이장들하고 의논도 해야 되고 얼마나 바쁜 사람인데 기운기를 타고 언제 가고 말고 자빠졌나? 자, 12번에 3번. 이장은 당시의 상황을 핑계로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른 동네 이장들도 민수 앞에서, 자, 면사무소 앞에서 모이가 이거 트럭 타고 갔는 거를 진짜로 기온기를 끌고 갔으마 군대회는 늦어도 한참 늦었지. 군청에 갔는데 비가 와가 이고 온 사람도 믿어 없더마. 소리마 몇 분 지르고 왔지. 군청까지 경운기를 타고 갈 수나 있던가. 국도의 차들이 미치괴이 맹구로, 자, 미친 고양이 같이 저거 봐, 미치괴이 맹구로 쌩쌩 달리는데 받침한 우회라고. 다른 동네에서는 자가용으로 간 사람도 셌어. 자, 이장으로서의 책무 때문임을 변명하고 있는데 지금 황만근 씨가 죽음을 당한 게 국도에 차들이 미친 고양이 같이 쌩쌩 달린다. 그래서 차에 받쳐서 죽을 수도 있다. 사고 걱정을 하고 있죠, 이장이. 그러니까 국도를 갈 때는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경운기를 여러 대 끌고 가자는 거였지 않습니까?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면서요. 허허, 나 참. 자, 경운기를 타고 가기로 한 이유가 시위도 하고 의지도 보여준다. 그 다음에 이제 경운기가 여러 사람이 끌고 가면 차들이 비껴가게 돼 있지. 그런데 이제 황만근 씨 혼자만 끌고 가니까 차 사고가 당연히 나죠. 아침부터 바쁜 사람 불러내놓더이 사람 말을 알아듣도 못하고 엉뚱한 소리만 했어. 누구 맹기로 반동가리가 났나? 자, 누구 맹구로, 그 누구가 황만근 씨야. 황만구 맹기로 너 반푼이가? 이런 얘기죠. 좀 모자라는 사람이가? 이런 의미야. 기어이 민씨는 소리를 버럭 지르고야 말았다.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자, 지능이 보통 사람보다 낮은 사람이 반편이야. 그 동네에 가보면 꼭 한두 명씩 있죠. 그런데 이제 순수한 영혼이고, 근데 이제 이 마을 사람들이 황만근 씨를 반푼이 취급하면서도 잘 이용해 먹었다는 건데, 이장인이 지도자니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방침을 정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양복 입고 자가용 타고 간 사람은 오고, 자, 이장과 몇몇 마을 사람들은 돌아오고, 방침대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않고, 이게 무슨 경우냐고요? 이 자식이 네 앞에서 눈가리를 똑바로 두고 소리를 뻑뻑 질러 쌌노. 도시에서 졸딱 망해가지고 귀농을 했시 뭐.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뭐라고? 내가 망거이 임이냐 애비냐? 자, 민씨가 농촌으로 내려온 내력이 나오고, 나이 50 다 된 게 어디를 가는 둥 오든 둥 지가 알아서 해야지. 목살이 끌고 따라다니까. 자, 목살이는 이제 개나 소 목을 이렇게 목에 두르는 굴레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개나 소 따위 짐승의 목에 두르는 굴레. 그러니까 이제 황만근은 원칙대로 그냥 한 거죠. 자, 12번 문제가 이제 가장 어려운데, 12번에 사로 가서 틀린 학생들이 아주 많아. 민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장의 태도에 분노해서 흥분하고 있습니다. 자, 반동가리가 났나? 반동가리나 반편이. 요게 이제 모자라는 사람 이런 뜻이야. 그래서 4번은 맞습니다. 민씨는 자신을 무시하는 이장의 태도에 분노해서 흥분하고 있는 거죠.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그런 의미다. 반동가리가 났나? 거기 누구가 황만근 씨를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장이 시켜먹기가 아주 좋죠. 자, 거기 중략 부분 줄거리에도 나와. 황만근이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불편해한다. 황만근이 마을에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줬기 때문이야. 유복자로 8달 만에 태어난 황만근은 지능이 모자라고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여 마을에서 반편이 취급을 받았다. 자, 그 반편이 취급에다가 리을로 길게 연결해서 12번을 반드시 맞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반절 정도 틀렸어요. 이 문제를.
자, 반편이 시급을 받았다. 거기에서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이 근거가 나옵니다. 하지만 어머니를 극진히 모시고 마을의 온갖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 부지런한 농사꾼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중략 부분 줄거리 그 첫 번째 문장에 황만근이 실종되어 돌아오지 않자 마을 사람들은 불편해하는 이유가 마을에 온갖 굳은 일 있잖아. 함께 해야 할 일을 황만근이 혼자 다 해왔던 거야, 그동안에. 근데 이제 황만근이 사라졌으니까 아무도 그 일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이제 마을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황만근이라는 존재가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 반편이 취급하면서 몰랐는데 지금 실종이 돼버렸으니까 결국 죽었으니까 마을 전체가 이제 그의 빈자리, 부재하는 자리를 느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략 부분 줄거리에는 과거 궐기대회 날로 가서 농가부채 해결을 위한 전국 농민 총궐기대회가 열린다고 이장이 방송을 해서 저녁에 마을 회관에 사람들이 모였다. 황만근은 누구보다 먼저 나타났고 이장이 시키는 대로 마을 구판장에서 막걸리를 받아왔다. 스테인리스 물잔이 두어 개밖에 없어서 한 사람이 마시면 다른 사람이 받고 하는 식의 술자리였다. 황만근은 자신의 차례가 되면 번개처럼 잔을 들어 마시고는 눈을 꿈뻑거리면서 잔이 도는 것을 쳐다보고 있었다. 황만근의 관심은 오로지 잔이 언제 돌아올까 하는 것뿐인 듯했다. 그래도 잔이 도는 속도는 너무 느렸다. 민 씨에게는 좀 빠른 듯했지만, 자, 이게 이제 황만근의 그 묘사가 사실은 이 반편이 취급을 받는 어떤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야. 막걸리 마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그래서 우리 동네에서도 군청 앞에서 열리는 대회에 저는 참가를 해야겠다 이 말이라. 집에 돌아가거들랑 기운기를 깨끗이 손질해가지고 내일 아침에 민수 앞가정 끌고 와서 집합을 하라는 게 행동지침이라. 그래가지고 군청까지 가는 국도로 기운기로 길게 행진을 하면서 우리의 결의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기라. 기운기가 없는 사람은 어쩌나요? 민씨가 물었다. 농사 짓는 사람이 기운기도 없다 하마 농사꾼이 아니지를. 그러니까 민씨는 농사 짓는 게 아니라 비닐하우스 안에 꽃 미송이 심가놓고 우째 농사를 짓는다 카나. 어디 고장난 경운기는 없어요? 경운기가 꼭 있어야 합니까? 무안해진 민씨는 둘러보며 물었다. 새마을 지도자인 황철석이 대답했다. 말이 그렇다는 기지. 민수호까지는 경운기를 끌고 가는 동 버스를 타고 가던 동하고 그 다음에는 기운기를 같이 타면 되지 까이꺼. 그런데 민씨는 진짜 농사꾼도 아니면서 왜 자꾸 농민골기대회에 나갈라고 캐싸? 저도 부채는 남부럽지 않게 있어요. 또래인 황학수가 말을 이어받았다. 농사를 지도 부채, 농사를 몰라도 부채. 아이고 그러면 우리 일을 다 합치가 이거 부채 말고 선풍기를 해도 되겠네. 자, 어느 유희야 이건? 자, 부채가 빚이죠. 빚인데 이제 부채 선풍기 이렇게 동어미어를 활용하고 있다.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자, 무거운 분위기는 아니고 농담도 하고 그 자리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도 농협에서 융자금 상환을 하지 않는다고 소송을 해서 법원에 불려다니는 사람이 두세 태였다. 스스로 진 빚도 문제였지만 서로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자, 연대보증 세목골 쳐. 연대보증 이게 무서운 거야. 연대보증을 쓰면, 자, 보증 쓴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다 자기가 물어줘야 돼. 연대보증을 서는 바람에 한 가구가 파산하면 보증을 선 사람 역시 연쇄적으로 파산하는 일이 드물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동네 전체가 야반 도주를 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소문도 돌고 있었다. 자, 농가 부채 때문이죠. 그 부채가 나오는 이유는 그 14번 문제에 있어. 부채가 농민들이 전부 다 부채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나타나는 거다. 자, 11번부터 보겠습니다.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서술상의 특징 문장인데 EBS에서는 자,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한 인물의 삶을 조명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지금 이게 역순행적 구성입니다. 사투리 사용은 생동감, 현장감을 주고 회상의 방식을 사용하여 한 인물의 삶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1. 인물들의 행위를 과장하였다. X. 해악성은 있죠. 어느 유희도 나오고. 2번 극적인 반전은 없습니다. 황만근이 살아 돌아온다거나 이런 게 극적인 반전일 터인데, 자, 비명행사했습니다. 경운기를, 고장난 경운기를 타고 가다가.
3. 구어체 그리고 사투리구사 작품의 현장감 부여. 자, 생동감, 생생함, 현장감. 요거 이제 2010 관촌수필 거기서는 꽤 어려웠던 문제야. 거기 나온 선택지대로. 섬세한 인물의 묘사 X하고 자, 인물 간의 대화 중심이죠. 장면 변화에 따라 서술 시점을 달리해서 입체감을 주고 있다. 5번 선택지 자체는 인과적으로 맞아. 그런데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다. 11번은 아주 쉽게 3번이고 12번을 5로 정리하자. 이 장은 경제적 지위를 앞세워 자신의 열세를 만회하려 하고 있다. 자, 경제적 지위 X하고 자, 민씨가 토박이 마을 사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도시에서 쫄딱 망해가이고 귀농을 해시모. 얌전하게 납작 엎드려 있어도 동네 사람 시켜줄까 말까 한데. 자, 민씨가 농촌으로 내려온 내력은 도시 생활하다가 쫄딱 망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냉정하게 우리 동네 사람 아니다. 자, 이 장은 토박이 마을 사람이 아닌 것을 가지고 공격을 했던 것이다. 자, 12번은 이제 4번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5번이 답이 나오는데 그 4번 답에 이 반동가리가 났나? 반편은 누가 반편입니까? 하면서 소리를 버럭 지르는 것. 그리고 반편의 정확한 의미는 중략 부분의 줄거리에 있으니까 그걸 끌어와서 틀리면 안 되겠다. 12번 답을 5로 해준다. 자, 13번입니다. 윗글의 내용 흐름을 보기와 같이 나타낼 때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 자, 보기를 보면 황만근의 실종, 그 다음에 민씨가 소집한 회의가 처음 나오고 다 황만근이 살아온 삶에 대해서 회상이 이어진다. 그리고 이제 과거 예상 역순행적 구성이니까 2장이 소집한 회의가 나오죠. 1번 가는 시간상으로 라 이후. 자, 2장이 소집한 회의 전날 밤이었어. 라 이후. 농민궐기 대회에 참여하러 갔다가 실종되었으니까 다와 라 사이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다와 라 사이를 X를 하고 라 이후로 고쳐준다. 이 나와 라에 드러나는 회의 분위기는 동일하다. 자, 동일하다 X에. 나에서는 민씨가 소집한 회의에서는 민씨와 이장의 갈등이 첨예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무겁죠. 그런데 라는 그렇게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은 분위기다. 그날 분위기는 그렇게 무겁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시덕거리며 끝낼 정도로 가벼운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분위기는 다릅니다. 3번 나와 라를 통해서 민씨가 소집한 회의와 이장이 소집한 회의를 통해서 가의 정황을 알 수 있죠. 자, 황만근이 돌아오지 않자 민씨가 소집을 한 게 이제 나고 라는 과거에 전날 농민궐기 대회를 통해 농민궐기 대회를 위해서 이장이 소집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13번은 3번이다. 다에 요약된 내용이 자, 나와 라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난다. X를 해주고 라를 개최한 이유는 나에서 해결 못한 것이 있기 때문이다. X 합니다. 나보다 라가 먼저죠. 라를 이장이 소집한 회의 이것을 개최한 이유는 농민궐기 대회 때 투쟁 방침을 전달한 것이고 나 민씨가 회의를 소집한 이유는 가 때문입니다. 황만근의 실종 때문에 민씨가 소집을 한 거기 때문에 13번에 3. 자, 14번 가겠습니다. 이 작품은 투쟁 방침을 지키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경운기를 타고 농민궐기 대회에 갔다가 자, 돌아오던 중 결국 경운기 사고로 죽은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자, 시골에서는 이제 경운기 사고가 심심치 않게 일어나기도 하는데 이 고속도로 도로 양옆으로 이제 위험하지. 경운기는 속도도 느리고. 근데 이제 차들이 쌩쌩 달리면서 사고를 내기도 하는데 경운기가 여러 대 가면 이제 사고가 안 나겠지, 당연히요. 당연히. 황만근의 일대기를 그리고 있다. 자, 3번 선택지 관련이고 이 작품 속에서 민씨는 궐기대회 전날 밤 황만근이 자신에게 했던 말을 다음과 같이 수레하고 있다. 농사꾼은 빚을 지마 안 된다 카이. 자, 1번 선택지입니다. 요게 기계와 영농 카더이마 집집마다 바퀴 달린 기계가 빛이나 되나. 경운기, 트랙터, 콤바인, 이양기, 거다 탈곡기, 건조기에 다 빚으로 산 기라. 농사 지봐야 그 빚 갚느라고 정신없다. 자, 4번 선택지 관련. 마을에서는 사실은
반편이 취급을 받았지만 어쨌거나 자기 확실한 이 확고한 신념이 있는 사람이고, 그러니까 농가 부채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 겁니다. 사실 그 마을에 뭐 콤바인이나 트랙터나 이한 게 한 대 정도만 있어도 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쓰면 되는데 지금 빚으로 사게 만든 거야. 구조 자체가. 자기 농사 지으면서 뭐 경운기 정도야 뭐 집집마다 있다고 가정하는데 여기 트랙터, 콤바인, 이항기, 탈곡기, 건조기 다 필요한 게 아니라고. 그런데 빚으로 사게 만들어. 자, 기름기 다 쌀값에 얹혀진다. 얹혀져야 하는데 사실로는 수매하마, 먹고 살기, 간다 안 간당한 돈을 준다. 그 대신에 빚을 준다. 자금을 대준다 하는데 둘 다 안 했으면 좋겠다. 자, 자금을 대주는 것도 빚이죠 결국. 둘 다 농사꾼을 바보 멍텅구리로 만든다. 농민으로서 진솔한 삶을 살아온 황만근의 안타까운 죽음은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한다. 자, 1번 마을 사람들에게 반편의로 취급받던 황만근이 농민으로서 확고한 신념을 가진 인물임을 알 수 있죠. 농사꾼은 빚을 지면 안 된다 카이. 이 힘겨운 농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영농정책이 없는 현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영농정책이 없는 현실 세목골천하. 원칙을 지키다 죽은 황만근의 모습은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현실을 돌아보게 합니다. 자, 방침에 따라서 경운기 타고 간 사람은 오지도 못합니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를 보는. 그러니까 이 장에 이제 이율 배반이 있어서 그래. 자, 농사를 짓기 위해 농기계를 사느라 빚을 지고 힘겹게 살아가는 농민들의 실상을 그리고 있습니다. 자, 농민들도 빚으로. 5번 답이다. 황만근의 희생으로 마을 사람들이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 X를 한다. 갈등을 해소하고 화해에 이르는 과정. 자, 안 나타나죠. 14번 답을 5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에서 19번 독서 비문학은 2002 수능이야. 요거는 지금 여기서 다루는 독서 비문학은 다 평가원 아니면 이제 수능 중에서 꼭 점검해야 할 작품을 진행하는데 이 16번 문제, 18번 문제가 가장 어렵다. 자, 가제시문을 좀 잘 읽어보도록 하자. 이거는 이제 풀 때마다 틀리는 학생들도 있어서 정리를 잘해야겠다. 전통예술의 현대화나 민족예술의 세계화라는 명제와 관련하여 흔히 사물놀이를 모범 사례로 든다. 모범 사례로 든다. 사물놀이가 중심 화제야. 동그라미를 딱 쳐두고 전통의 풍물놀이, 농악을 무대 연주 음악으로 탈바꿈시킨 사물놀이는 자, 요거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풍물놀이, 농악이죠. 전통의 풍물놀이, 농악을 무대 연주 음악으로 탈바꿈시켰다라고 나와. 무대 연주 음악으로 탈바꿈시킨 게 뭐냐? 사물놀이야. 사물놀이. 무대 연주 음악으로 탈바꿈시킨 사물놀이는 동그라미 치고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한국 현대예술에서 당당히 한 자리를 잡은 가운데 우리 전통음악의 신명을 세계에 전하는 구실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사물놀이의 예술적 정체성 및 성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또 핵심어가 정체성이야. 정체성. 여러분들의 정체가 뭐냐? 자, 나의 정체성. 나의 정체는 수능을 며칠 앞두고 있나 지금? 며칠 남았어 수능? 177일? 177일 맞지? 이걸 적어도 위에다가 나의 정체는 수능을 177일 앞둔 수험생이다. 이 정체성을 놓치면 안 돼. 가장 중요한 건 나의 정체가 뭐냐. 이걸 적어도 위에다. 정체성이라는 말이 가장 중요한 말이야. 가는 사물놀이의 정체성, 그 다음에 성과, 전망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습니다. 다 사물놀이 옹호자들 동그라미 쳐두고
사물놀이가 풍물이나 무학과 같은 전통 음악의 어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했음을 강조한다. 자, 여기도 나오네. 전통 음악의 어법을 음악이야, 음악. 결국 창조적으로 계승했다. 창조적으로 계승했다. 이렇게 정리를 해준다. 기본 장단의 구성이나 느린 박자에서 빠른 박자로 전개되는 점층적 가속의 구성을 받아 이어받는 한편 치고 달고 뱉고 푸는 일련의 과정에서의 극적 변화를 통하여 미적 감흥을 극대화하였다는 것이다. 진꽹과리의 새소리와 북장구간에는 가죽 소리의 절묘한 어울림을 통해 음양조화의 원리를 구현했다고도 한다. 음양조화의 원리다. 사물의 가능성을 새롭게 발견한 결과이고 음악의 역량을 집중한 데 따른 성과다. 자, 음악 강조가 되어 있어. 여기 음악의 역량을 집중한 거야. 사물놀이는 음악이다. 음악의 역량을 집중했다. 춤과 발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에서 벗어나 무대에서의 앉은 공연을 선택한 결단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자, 벗어나라는 말 밑줄 그어봐. 춤과 발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진 열린 마당에서 벗어난 게 뭐야? 사물놀이야, 풍물놀이야? 사물놀이죠. 따라서 C 앞에다가 적어봐. 사물놀이가 춤과 발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에서 벗어난 거야. 그러면 풍물놀이는 뭐가 있어? 춤과. 이건 풍물놀이죠. 발림.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소리가 한데 어우러지는 열린 마당. 자, 이게 풍물놀이야. 열린 마당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16번 문제를 절대적으로 안 틀리려면 자, 사물놀이는 음악이고 풍물놀이는 종합예술이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줘야 돼. 그러면 16번 문제를 맞을 수가 있어. 자, 풍물놀이는 발림이 있어. 여기는 이제 다달락으로 가면 기회라고 나온다. 얘들아 칠판 잠깐 봐봐. 이 그림을 독해를 해나가면서 이해해야 안 틀려. 춤과 발림과 소리가 있어. 풍물놀이는. 그래서 종합예술이야. 이 중에서 소리만 따온 게 무대 연주 음악인 사물놀이고 음악이라 이 말이야. 포함 관계가 이쪽으로 되는 거야. 이걸 잡아내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이 16번이나 17번을 맞을 수가 있어요. 어렵지 좀. 자, 춤과 발림 소리.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잡아낼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19번 문제 안 틀리기 때문에 그래. 19번 문제를 보면 19번 문제는 절대 안 틀려. 왜 그러냐면 피아노 치다가 갑자기 춤을 추지는 않는다고. 춤을 추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C를 보면 열린 마당이야. 풍물놀이는. (19번) 문제는 절대 안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 피아노 기본 모티프가 있고 피아노 사물 부드러운 대화야. 피아노 사물 피아노 장엄하고 무거운 변주 그 다음에 사물놀이 마지막에 피아노 사물 열정적 대화가 이루어져. 그런데 피아노를 치다가 거기 춤과 발림 소리가 한데 오르진 열린 마당 이렇게 나오는데 이건 사물놀이가 아니라 풍물놀이야. 거기서 벗어났다 그랬어. 사물놀이는. 무대에서의 앉은 공연을 선택한 결단 또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된다. 현대적인 공연의 방식을 취함으로써 사물놀이는 무대 공연물 관람에 익숙한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16번에 2번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 근거가 나오죠. 앉은 공연을 선택한 결단이다. 이렇게 앉은 공연을 선택한 결단. 그게 이제 16번의 이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그 자체로 소중하다는 거고 또 하나 대중들에게 효과적으로 다가설 수 있었다. 자, 16번에 5번의 근거가 또 나와. 16번에 5번. 예술은 16번에 3번 나오죠. 3번의 근거. 대중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자, 대중에게 다가섰습니다. 16번에 2번과 3번이라고 정확히 적어둔다. 그러한 변신은 사물놀이와 현대 음악의 만남의 길을 활짝 열어주는 효과를 낳기도 하였다. 국내 피아니스트 및 대중가수, 교향악단과의 협연은 물론 국외 음악인들과의 거듭된 협연을 통해 사물놀이는 그 음악성을 널리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자, 16번에 5번. 예술은 국경을 초월합니다. 국외 음악인들과의 거듭된 협연이 나오죠. 음악성을 널리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사물놀이와 협연했던 세계적인 재즈 그룹의 한 연주자는 이렇게 말한다. 완전함과 통일성을 갖춘 사물놀이의 음악을 들었을 때 음악 동그라미 클래식만을 고귀하게 여기는 유럽인들의 생각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느꼈다. 서양의 소리와 동양의 소리의 만남을 통해 자 서양의 음악이죠. 동양의 음악 소리 동그라미 나는 형식과 전통을 뛰어넘어 많은 깨우침을 얻는다. 자 사물놀이는 음악이야. 다로 가자. 그러나 대조야. 문학의 일각에서는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도 제기되고 있다. 비판적 관점 세목을 쳐놔. 특히 전통 풍물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전개하는 쪽에서 적지 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사물놀이가 풍물놀이의 굳정신을 잃었거나 또는 잃어가고 있다는 데 주목한다. 풍물놀이는 흔히 풍물고수로 불리는 것으로서 모두가 마당에서 함께 어울리는 가운데 춤, 기계와 더불어 신명나는 소리를 펼쳐내는 것이 본질적인 특성인데 소리 동그라미 쳐야죠. 춤, 기계와 더불어 신명나는 소리를 펼쳐내는 것이 풍물이야. 본질적인 특성이다. 자 16번의 4 현대는 종합예술의 시대다. 종합예술은 풍물놀이야. 춤과 기계와 소리가 나오니까 판소리도 종합예술이야. 판소리도 음악적인 요소와 연기적인 요소가 있어. 16번의 4번 답의 근거 사물놀이는 리듬악이라는 좁은 세계에 안착함으로써 풍물놀이 본래의 예술적 다양성과 생동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자 16번의 1사가 여기서 나와. 여기는 지금 다 읽어보니까 리듬악이라고 딱 나오죠. 리듬악에 그리고 이제 앉은 공연을 한다고. 사물놀이는 앉은 공연을 해. 요걸 잘 이해를 해야 된다. 무대 연주 음악이야. 소리에 집중한 거지. 소리. 자 리듬악 소리에 집중을 해서 그래서 사물놀이는 음악이야. 음악. 풍물놀이는 농악은 종합예술이고 무대 연주 음악이고 전통음악의 어법을 창조적으로 계승한 겁니다. 사물놀이 자체의 정체성. 16번에 1번 4번 자 사물놀이는 리듬악이라는 좁은 세계에 안착함으로써 풍물놀이 본래의 예술적 다양성과 생동성을 약화시켰다는 것이다. 사물놀이에 의해 풍물놀이가 대체되는 흐름은 우리 민족예술의 정체성 위기로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정체성 별표 쳐놔. 사물놀이에 대한 우려는 그것이 창조적 발전을 거듭하지 못한 채 타성에 젖어들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제기된다. 많은 사물놀이패가 새로 생겨났지만 사물놀이의 창안자들이 애초에 이룩한 음악 어법이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발전을 이루어내지 못한 채 그 예술적 성과와 대중적 인기에 안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16번에 3번 대중적 인기가 있죠. 사물놀이는. 이는 사물놀이가 민족 예술로서의 정체성을 뚜렷이 갖추지 못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되기도 한다. 자, 정체성 별표 치고 다시. 타성에 젖어들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비판자들은 혹시라도 사물놀이가 대중의 일시적인 기호에 영합하는 방향으로 흘러갈 경우 머지않아 위기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하고 있다. 위기를 맞게 되다. 밑줄 긋고 2001년도 수능에서는 위기를 맞아들이다 이렇게 나와서 틀렸어요. 위기에 봉착하다, 위기를 맞아들이게 되다. 자, 위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 그래서 위기는 맞는 거지. 맞아들이는 게 아니고 손님을 맞아들이는 거죠. 따라서 요게 이제 맞아들이다가 왜 틀렸냐면 위기를 맞아들이는 건 주체의 의지야. 어서 옵쇼. 손님을 맞아들이다. 이건 되죠. 손님을 맞아들이다. 이건 나의 의지가 있는 거고 위기에 빠진 거야. 위기에 봉착하는 거고 위기를 맞게 되는 거지. 어쩔 수 없이. 위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없잖아. 자, 18번이 가장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이제 여러분들 그 공기가 스며들고 물이 스며들고 연기가 스며들고 물이 공기가 연기가 자 물이 스며들다야. 여기서 스며드는 것 자체는 공기의 의지나 연기의 의지가 아니야. 공기나 연기나 물의 의지가 아니고 저절로 스며드는 거야. 그래서 타성이 스며들다라는 말은 있어. 타성이 스며들다. 굳어진 버릇 나쁜 습관의 뜻이다. 타성이 스며들다.
자, 그런데 이제 늘 예로 들지만 저거 심장부에 스며들었다. 저거 심장부에 잠입하였다 뜻이야. 얘에 잠입하였다. 이 말은 자, 중요한 임무 수행을 위해서 저거 심장부에 스며들어간 거야. 의지를 가지고. 자, 친구가 예를 들어서 물에 떠내려가. 그러면 이제 친구를 구해내야지. 그래서 물에 뛰어들었다. 이거 의지가 있는 거야. 친구를 구하기 위해서 물에 뛰어들었다. 자, 또는 작전 수행 중에 물에 스며들어갔다. 얘는 의지가 있어요. 저거 심장부에 스며들어갔다가 의지가 있는 거야. 이거는 주체의 의지. 자, 그래서 타성은 저절로 굳어진 버릇 나쁜 습관이 생긴 거고, 타성에 스며들었다라는 말은 절대 쓸 수가 없어. 이건 의지가 자, 없는 거하고, 자, 물이, 공기가, 우리가 창문 닫아놨잖아. 문도 닫아놨고 연기가 스며들어 오는 거야. 물이 스며들어 오는 거고 공기가 스며들어 오지, 즉 타성이 스며드는 거야. 그런데 타성에 스며들었다라는 말은, 애에 스며들다라는 말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타성하고 절대로 같이 쓸 수가 없어. 그래서 타성에 스며들었다 이렇게 적는다면 이건 틀린 표현이야. 요거는 써서는 안 돼. 그냥 나의 의지를 가지고서 중요한 작전 명령을 부여받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저거 심장부에 잠입하였고 저거 심장부에 스며들었고 물에 뛰어들어간 거고 물에 스며들었다. 이것도 작전 수행을 위해서 물에 스며들 수 있어. 이것도 의지가 있는 거야. 근데 타성에 스며들 수는 없다라는 것을 명심하라. 그러니까 위기를 맞게 되는 거지. 의지하고 상관없어. 맞아들이는 거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위기라는 말하고 안 맞아. 손님을 맞아들이다. 이건 나의 의지가 있는 거야. 근데 위기를 맞아들이다. 어디 위기를 맞아들이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없다고. 복을 맞아들이고 싶은 거지. 위기를 사랑하는 사람도 위기여 나에게 오라 이런 표현은 안 쓴다고. 자, 그래서 18번 문제가 어려운데 주체의 의지. 요거를 명심하라. 2001년 수능 20번 문제야 이게. 01 수능 20번 문제라고. 위기에 봉착하다, 위기에 빠지다, 위기에 맞닥뜨리다. 여기 위기를 맞게 되다. 이렇게 가야 돼. 위기를 맞아들일 수가 없다고. 마찬가지로 타성에 물들었어. 악에 물들다야. 저거 악에 물들다, 타성에 물들다야. 타성이 붙었다. 됩니다. 타성에 스며들었다. 이게 말이 안 된다고. 자, 3번을 타성이 스며들다로 고쳐. 타성에 스며들다라는 건 속으로 배어들다인데 이것은 의지에 의해서 타성 속으로 배어들다야. 근데 의지가 있기 때문에 틀린 거야. 타성이 스며들다 이래야 돼. 자, 타성이 생겼다. 굳어진 버릇, 나쁜 습관이 자기도 모르게 생긴 거야. 타성에 빠져들었다. 요거는 이제 의지가 없어요.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다. 저거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다. 그러니까 1번 타성에 물들다에다가 꼭 악에 물들다.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그 다음에 타성에 빠져들다. 타성에 젖어들다. 이런 말은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들다. 악의 구렁텅이에 젖어들다야. 그래서 의지하고 상관없습니다. 됐지 이 문제. 그래서 2001년도 수능 20번 문제하고 유사해. 요게 2002년도 지금 수능인데 굉장히 가장 어려운 문제야. 한자 어휘 중에서는. 타성이라는 말 알아둘 것. 자, 위기를 맞게 되다. 맨 마지막 줄. 이게 맞습니다. 위기를 맞아들이게 되다. 이런 건 엉터리. 자, 15번에 1번 쉬워요. 사물놀이의 영향으로 풍물놀이의 성격이 크게 바뀌었다가 아니고 풍물놀이가 위축되었다. 풍물놀이가 위축된 거야. 이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와 달리 마당에서 움직이면서 합니다. 자, 5문 4문단 내용이야.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와 달리 마당에서 움직이면서 한다. 3. 사물놀이는 국내외의 다양한 음악과 협연하였습니다. 나달락이죠. 2번 3번 나달락. 4.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음악적 뿌리가 같아요. 사물놀이는 풍물놀이에 비하여 역사가 짧아요. 가달락이죠. 1번은 이제 다달락. 사물놀이의 영향으로 풍물놀이가 위축되었다로 정리한다. 16번 어렵다. 다의 사물놀이 옹호자가 다의 사물놀이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반박할 때의 논리적 근거로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1번 선택지는 비판, 반박, 논박, 반론 문제에서는
90% 이상 맞는 선택지야. 예술적 생동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풍물놀이의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저거 풍물놀이의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니다. 2004년 6월 평가원 28번에 다시 나와 요게. 자, 거기 16번에다가 0406 평가원 발터 베냐민의 아우라 예술제시문에서 한 번 더 나오는데 0406 평가원 28번도 어려웠어. 참고로 적어놔. 그러니까 영화가 예술이다 예술이 아니다 논쟁이 붙었는데 영화는 자 연극은 이제 배우가 관객들의 눈과 교감, 상호 교감을 하면서 연기를 해. 근데 영화는 기계가 들어간다고 그 자리에. 기계가 들어가서 아우라가 없기 때문에 예술이 아니다라는 입장인데 오늘날 예술의 가장 대표적인 장르는 영화야. 예술의 총화야. 그래서 아우라의 관점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하다라는 거지. 예술이냐 예술이 아니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다양하다. 자, 요것도 예술적 생동성을 평가하는 기준은 꼭 마당에서 춤도 치고 춤도 추고 발림도 기계도 줄도 타고 음악도 있어야 자 생동성이 넘치냐 그게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들 난타 공연 보면 사물놀이 자체도 엄청나게 생동성이 있거든. 생동감이 넘쳐. 그러니까 아우라의 기준만 있는 게 아니다처럼 여기 풍물놀이의 기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 1번 선택지는 비판 반박 논박 반론 문제에서는 늘 나오는 타당한 선택지야. 2번 새로운 예술적 시도는 그 자체로 소중하죠. 풍물놀이가 아니라 사물놀이가 풍물놀이를 토대로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했습니다. 대중이 없는 예술은 죽은 예술이다. 사물놀이가 대중에 다가섰죠. 현대는 종합예술의 시대다. 자, 풍물놀이를 옹호하고 있다. 이거야. 요걸 읽어내야 돼 여러분들. 그래서 이 문제가 아주 어려운데 다시 정리해. 요거 필기를 다 해놔. 그래야 이해가 될 거야. 16번 17번이. 사물놀이는 음악이고 풍물놀이는 종합예술이야. 판소리도 종합예술이다. 자, 그래서 이 16번 문제가 사물놀이를 옹호하라 이런 뜻이거든. 근데 4번만 풍물놀이를 옹호하고 있고 예술은 국경을 초월한다. 자, 사물놀이를 옹호하고 있는 거죠. 16번 답을 4로 하자. 17번 기억의 음양조화의 원리를 적용하여 사물놀이와 풍물놀이에 나아갈 길을 제시한 의견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 2 묶어서 3으로 연결해. 사물놀이는 마당으로 돌아와라. 이거 이제 복고주의, 회귀야. 그런데 마당으로 돌아온다면 사실은 춤과 발림 중에 하나를 끌어와야 된다고. 또 2번 풍물놀이는 사물놀이의 성과를 받아들여서 현대적인 무대예술로 나아가라. 자, 풍물놀이가 만약 사물놀이의 성과를 받아들인다면 사물놀이하고 똑같아지는 거지. 음악만 할 거 아니야. 왜냐면 춤은 또 따로 춤 예술이 있고 발림도 또 다른 독립적인 예술이 있는 거잖아. 자, 1, 2번이 엉터리라는 건 3번을 봐도 됩니다.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를 절충한 새로운 공연물 X해. 그것을 만들어서 둘의 장점을 살려라 그랬는데 칠판 봐봐. 절충이 왜 불가능하냐면 요 사물놀이가 풍물놀이에 포함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절충한다면 요것끼리 절충하는 거잖아. 또 요것끼리 절충한 것도 이상하고 그러면 덜 된 풍물놀이가 돼버린다고. 춤과 음악, 발림과 음악. 여기가 지금 사물놀이는 음악만 끌어온 거야. 그래서 절충 자체가 불가능해. 뭐 풍사물놀이, 사풍물놀이 이렇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발림을 끌어오자니 또 종합예술이 되는 거고 춤을 끌어오자니 종합예술이 되는 거야. 절충이 좋은 게 아니라고. 그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들이 있어. 머리는 엄청나게 비상한 남자인데 아주 못생겼거든. 근데 머리는 아주 나쁜데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 둘이 결혼하면서 기대하는 건 뭐야? 머리는 남자를 닮고 외모나 이런 건 여인을 닮아서 이 위대한 사람이 훌륭한 또는 아름다운 머리 좋은 동시에 그걸 노린다고. 근데 결혼했는데 머리는 여자 닮고 얼굴은 남자 닮은 이상한 사람도 탄생하는 거잖아. 그 기대치고. 그래서 이거 절충해갖고 이상한 공연물 만들면 외면당하는 거고 성공 보장도 없고 포함이 돼버린다고. 그래서 거기 절충한 새로운 공연물 X하고 이 글의 주제 4번 봐. 사물놀이와 풍물놀이가 각기 정체성을 살려야죠. 정체성 별표초. 왜? 완성된 예술이니까. 또 서로 도와서 함께 발전해 나가면 되는 거지. 조화. 서로 도와서 이게 조화야. 풍물놀이와 사물놀이는 서양 음악과의 만남을 적극 시도해서 세계 무대로 진출해야 한다고 봐. 사물놀이는 이미 성공했죠. 자, 그래서 17번은 4번이다. 자, 17번에 4번 이건 덕담 수준의 언급이야. 사실은
이거를 출제하신 분이 뭐 새로운 예술 장르를 만들어내기는 어렵겠죠, 당연히.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 자, 그래서 19번까지, 19번에 3번은 누구나 다 알 거야, 여러분들이. 틀릴 만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20번은 굉장히 쉽죠. 20번은 아버지께서, 자, 근데 이제 20번은 계속해서 출제되니까 별표를 쳐놔. 요것은 쉽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틀린 학생도 없는데, 자, 우리말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이면 주체 높임이죠. 주체 높임 선어 말음이 시. 청자가 화자인 나보다 상위자일 때는 상대 높임을 나타내는 종결음이 씁니다를 사용합니다. 자, 아버지께서 나보다 아버지가 더 높아요. 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씁니다. 청자가 나보다 또 높아요. 화자 말하는 사람보다 주체 께서 씁니다. 청자가 높아. A는 맞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다라고 했을 때, 자, 화자와 주체가 잘못됐죠. 아버지께서니까 주체가 더 화자보다 높아야 되고, 운동을 하셨다. 이거는 화자가 청자보다 높거나 똑같거나, 자, 동생에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다. 뭐 쌍둥이 형제간에 얘기할 수도 있고. 자, 그래서 B는 화자와 주체 사이만 이렇게 고쳐놔. 또 동생이 운동을 했습니다 할 때 동생은 화자보다 아래야. 그러니까 화자가 더 높아야 되고, 했습니다는 이거 엄마한테 한 말이거나 아빠한테 한 말일 수도 있어. 했습니다니까. C도 맞아요. 그런데 동생이 운동을 했단다. 동생이 운동을 했다. 자, 화자가 더 높죠. 자, 동생이라고 했으니까 화자가 주체보다 높고, 반말이죠. 그러니까 화자가 청자보다 높거나 같습니다. 자, 그래서 D는 또 이렇게 바꿔놓으면 돼. 바꿔놓는 것까지. 그래서 20번 답은 1번.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친절한 문제라고 보기가 있으니까 아버지께서 운동을 하셨습니다. 청자가 더 높다라는 걸 인지할 것. 자, 여러분들이 이제 황만건은 이렇게 말했다. 인터넷 수능 B형에서 나올 수 있고, 독서 비문학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니까, 그리고 어휘, 한자 어휘 문제도 아주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놓치지 말고 제대로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자, 복습은 철저히 해야 되고, 자, 어떤 문제가 나올지는 모른다. 어쨌거나 최대한대로 여러분들한테 제시문에 근거해서 풀어줬으니까, 이 복습이라는 거는 왜 정답일까, 왜 오답일까를 주체적으로 정리하면 돼. 그러니까 복습을 막 달달 외우는 게 아니고 엄청나게 시간도 오래 걸리는 게 아니야. 그때그때 왜 오답일까 정답일까를 이해 수긍 납득하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무리 필살기까지 병행하면 1등급 기본 100점 나옵니다. 오랜 시간 고생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